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원요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대원요고 2학년의 언매시험 그리고 문학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원요고는 이제 시험이 2개이기 때문에 문학과 언매이기 때문에 문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문학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소설의 다른 부분을 발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험 범위에 소설이 한 2-3편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긴 소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모의고사로 출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시험 범위로 정하는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거기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소설에 모의고사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부분을 발췌해서 비교하는 그런 유형이 중간고사에 이어서 기말고사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그 소설의 전반적인 줄거리나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다른 부분이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지문 출제인데요. 지금 대원요고 2학년은 외부지문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현대문학이 현대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고전시가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현대시도 어렵지만 이제 고전시가가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범위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고전시가 해석이 안 돼버리면 2개가 연결되는 게 힘들어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원요고 문학시험은 외부지문을 대비하는 게 필수적이고 출제 예상되는 작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 보는 작품을 계속 해석하는 연습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선지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되게 겹문장이 여러 개 쓰이면서 선지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선지가 길어지면 내용도 복잡해지고 정보를 끊어내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지가 복잡해진 것도 조금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시험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학시험 말고 이제 언매시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매는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매는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문제를. 우선 이번 언매의 범위가 3가지였습니다. 의문과 형성과 품사였는데 우선 의문 변동의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언매가 이번에 등급컷이 되게 낮았거든요. 어려웠는데 의문 변동의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 최소 대립상이나 의문 자체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원요고 지금 2학년의 언매시험을 나중에 보게 될 학생들은 이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수능에서 공부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고 그거를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최소 대립상을 찾는 건데 겨울이나 거울, 과시나 가시. 자,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에 따라서 의문의 개수, 음소의 개수가 달라지고 음소의 개수가 달라지면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라는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출제를 하시고 두 번째도 보시면 이제 낫과 낫인데요. 최소 대립상은 한 개의 음소가 다른 거니까 치읓과 지읒이 다르니까 최소 대립상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은 발음의 개념, 소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낫이나 발음은 둘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결국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안 된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법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잠시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의문 변동 역시 의문 변동 문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산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적어놨지만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고 국밥은 똑같이 얘랑 된소리가 되지만 얘는 사이소리가 아닌 그냥 의문 규칙의 된소리 되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된소리가 나더라도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냐 아니면 된소리 되기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자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아까 그 앞에 최소 대립상이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단어의 형성, 이제 어근과 접사가 나오는 개념들인데 여기는 선지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무난한 선지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제 품사 파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품사가 아주 고난도로 나와서 품사 통용 문제라든가 능격 동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 보시면 이제 19번 문제가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 어려웠던 품사 문제인데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가 부사냐, 형용사냐, 관형사냐, 동사냐 등등등 각각의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쉬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특히 이런 헌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의 헌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일 때도 있고 관용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꼼꼼하게 처음 보는 예문에서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문법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문제 교재에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풀어보고 나서 틀리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언매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과 대비해서 문학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언매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으로 좀 실력을 커버하고 싶은 학생은 언매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에 문법이 역시 등급컷이 되게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능격동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학교 수업, 학교 프린트에서 능격동사의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능격동사의 개념은 한 개만 수업을 하신 거죠, 학교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수업에서 능격동사의 개념을 두세 개 더 수업을 해줬는데 그것도 다 나왔고 그것들이 아닌 것들까지 다 나와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문들을 처음 보는 예문들을 접하면서 이게 능격동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야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라서 매우 어려운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대원용 2학년 기말고사 문학시험과 언매시험을 보고 나서 특징들을 정리해 드린 거고요. 아마 이런 특징은 올해 문학과 언매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많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문법 선생님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계시고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잘 봐두시고 내년에 혹시 이 대원여고 2학년 시험을 보게 될 학생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서 공부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